한번 성능을 보기 위해서 재생을 해볼게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입니다. 지난번에 애플에서 새로 출시한 맥북 프로 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북 프로 신형은 모두가 기대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출시가 되었고, 많은 분들도 저 성능으로 정말 출시되면 구매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걸 저 돈 주고 사는 놈은 정말 미치다, 저런 거 사는 사람들은 다 허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 이해는 솔직히 안 갑니다만, 새롭게 나온 맥북 프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정말 훌륭한 스펙의 노트북이에요. 게다가 가격이 비싸긴 해도 그 가격을 대체할 만한 다른 노트북도 없고, 애플이 발표한 성능대로라면 그 가격은 오히려 혜자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무튼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 나온 맥북 프로가 27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270만원짜리 노트북처럼 그렇게 고성능 노트북까지는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간단한 동영상 편집할 건데 이전에 나온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이런 걸 사도 괜찮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았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정말 운명적이게 이런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서 M1 쪽으로 프리미어 프로 에펙 포토샵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실 만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M1 맥북은 정말 좋은 컴퓨터예요. 사실 간단한 작업을 하기에 알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뿐이지, 무거운 작업도 꽤나 쾌적하게 돌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분명히 좀 간단한 작업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M1 칩셋이 달린 맥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 한번 그냥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저 말고도 이전 세대 맥북 프로 그리고 M1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를 정확히 어떤 성능을 비교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런 거 봐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컴퓨터를 잘 모르시거나 어떤 비교군이 잘 없는 분들은 몇 퍼센트가 향상됐다 그런 걸 봐도 저게 좀 와닿지 않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편집하는 모습을. 일단 그 전에 이 M1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M1 맥북 에어는 맥북 프로보다 아주 조금 더 가벼운 모델이에요. 그리고 아주 조금 더 작고요. 하지만 화면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맥북 에어는 터치바가 없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팬, 열을 식혀주는 선풍기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북 외관의 알루미늄 자체가 히트싱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공기 중으로 열을 방출하는 그런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는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절대 안 나요. 그리고 어떠한 소음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가벼운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맥북 프로와 똑같은 칩셋인 M1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맥북 에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는 냉각을 위한 팬이 따로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 작업을 할 때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팬으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터치바가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외에 소소한 다른 점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껴서 맥북 에어로 선택을 한 것이고, 이 맥북 에어가 가장 저렴해요. 129만원입니다. 사실 지금 쿠팡으로 구매하면은 로켓 배송으로 바로 내일 오는 거 110만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 아래 링크도 달아 놓을게요. 저에게 아주 약간의 커미션이 떨어지는 그런 링크입니다만, 굳이 여기서 안 사셔도 됩니다만 여기가 최저가긴 합니다. 광고 아니에요. 그냥 맥북 프로랑 에어 통틀어서 그냥 M1 맥북이라고 부를게요. 이 M1 맥북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엄청난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으실 겁니다. 고사양이 정말 필요하셨으면은 새로 출시될 맥북 프로를 할부를 하시더라도 구매를 하시겠죠. 하지만 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간단한 유튜브 편집이나 4K보다는 풀 HD 작업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둘 중에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4K 영상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K 영상 말고 풀 HD 영상으로 한번 편집을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사실 풀 HD도 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HD 영상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하는 옵션마다 또는 카메라마다 비트레이트가 달라요. 비트 전송률, 즉 용량도 다르고 화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풀 HD여도 어떤 건 편집할 때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기준이 필요한데, 저는 대략 이 M1 맥북을 고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해 봤을 때 약간 엔트리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용하신다고 생각하고 캐논 M50에 푸티지를 가져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M50으로 촬영한
풀 HD 영상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 궁금하시지 않으겠지만 지금 방 안의 온도는 26도.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전원 케이블을 꽂은 상태에서 편집을 시작할 거예요. 보통의 노트북은 전원을 연결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원을 연결하면은 발열이 약간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M1은 이 전원 어댑터를 연결했을 때랑 연결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똑같다고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바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 볼 거예요. 가장 최신 업데이트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2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또 어도비가 최근에 이 프리미어 프로를 이 애플 실리콘 체제에 맞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선시켜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영상을 그냥 모조리 다 가져올게요. 한번 영상을 재생해 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영상 재생하는 능력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렉이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HD의 24프레임짜리 영상이에요. 지금 2분의 1 해상도로 보고 있는데 전체 해상도로 다시 바꾼 다음에 볼게요. 여전히 잘 재생되죠? 다른 것도 볼게요. 똑같이 풀 HD 24프레임이에요. 당연히 잘 되겠죠. 이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편집을 해볼게요. 시퀀스를 간단하게 이렇게 옮겨서 만들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자르는 것도 굉장히 매끄러워서 이게 데스크탑으로 편집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매끄러워요. 정말 이거는 뭐 이제 영상으로 딱 바로 보실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체감이 되실 거예요. 다른 영상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자, 몇 가지 더 붙여보겠습니다. 자, 영상 중에 M50으로 촬영한 4K 영상도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타임라인에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된 이유는 4K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즈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레임 크기로 설정,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작아지죠. 4K 영상도 굉장히 매끄럽게 플레이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백하고 또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는 사실 CPU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색 보정은 이제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GPU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M1 칩셋들이 이 GPU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로 비유하자면 GTX 1050 Ti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도 사실 누군가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못 쓸만한 성능은 아니죠. 아무튼 간에 한번 색 보정을 해볼게요.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맨 위에다가 깔아주고요. 조정 레이어에서 효과 들어간 다음에 로미트리 색상을 넣었고 여기서 바로 그냥 럿을 하나 씌워볼게요. 자, 이렇게 럿을 씌웠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렉이 걸려야 하는데 렉도 안 걸리고 너무나도 매끄럽게 되네요. 색 보정이 된 채로 플레이백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2분의 1이었네요. 한번 전체로 바꾸고 플레이백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타임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렉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죠?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텍스트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 도구를 눌러서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으로 자막이 이렇게 등장하게 했고요. 뭐 자막을 쓰는 데 있어서 전혀 뭐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뭐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 이 프리미어 프로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편집할 때 어떤 쾌적함 그런 것들이 파이널 컷 프로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비교가 되곤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간단한 자막을 쓰는 데에서는 지금 전혀 130만원짜리 휴대성 좋은 그리고 펜도 없는 맥북에서 발열도 정말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리안님께서 이 맥북 에어를 거의 맥북 프로 펜 달린 그 모델과 성능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는데요. 뭐 그것도 따라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넣고 땡 하면은 좀 그렇죠. 이 텍스트가 좀 화려하게 나오도록 효과를 한번 써줄게요. 비디오 전환해서 아주 간단한 디졸브는 여기 앞에다 대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렇게 디졸브가 됩니다. 자, 디졸브도 뭐 이렇게 너무 매끄럽게 잘 들어갑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프리미어 컴포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프리미어 컴포저는 쓸 수가 없고요.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가 만들어놨던 에머지얼티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한 모션 그래픽 템플릿 이것도 은근히 성능을 좀 타거든요.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션 그래픽을 하나 넣어볼게요. 마우스로 끌어서 여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가 되죠. 뭐 이 속도는 사실 뭐 성능이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인증하거나 네트워크로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약간의 프레임 저하가 있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리얼타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히 성능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마우스로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끊김없이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빨간 쪽이 이쪽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보면은 약간 미리 보기가 끊기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성능 컴퓨터에서도 약간은 끊깁니다. 한번 수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바꿔 보았습니다. 바꾸고 한번 재생도 해볼게요. 너무 매끄럽게 잘 되는데요? 이 효과에는 모션 블러 효과도 들어갔고 뭐 간단하지만 텍스트 3D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온라인 강의 타링에서, 타링 혹시 아직도 안 들으신 분이 있나요? 정말 영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금방 영상 제작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강의입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썼던 이 챕터 모션 그래픽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하면은 이건 약간 렉이 걸리지만 아마 이게 4K라서 그럴 거예요. 이것도 프레임 크기로 설정. 이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의 성능이 그 레드 자이언트 혹은 애니메이션 컴포저의 성능 거의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플러그인도 무리 없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생을 해보면 되게 매끄럽게 잘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여러 개 배치를 해볼게요. 한 화면에 영상을 여러 개 배치하는 거죠. 그것도 은근히 성능을 탑니다. 그러려면 이제 트랙이 많이 필요하니까 트랙을 좀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 영상 위에다가 다른 영상을 가져와서 이 영상을 이렇게 작게 50%로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두고 뭐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원래 이제 좀 성능이 낮으면은 이런 걸 옮길 때도 뭔가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럴 텐데 지금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컨트롤, 커맨드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옮기면은 잘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영상을 동시에 띄우는 거, 이것도 되게 매끄럽게 잘 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되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한번 씌워볼게요. 텍스트를 씌웠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도 텍스처 같은 거 하나 가져와 볼게요. 요거 예쁜데? 가장 큰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가져와 볼게요. 폰트를 구리니까 바꾼 다음에 이 이미지는 혼합 모드를 줘서 불투명도를 살짝만 두고 재생해 볼게요. 약간 정적인 영상들이긴 한데 잘 보면은 프레임이 전혀 끊기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게 매끄럽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풀 HD 영상 머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납니다. 자,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 프로와 달리 인텔 버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1 맥북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봤던 것만큼 성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봐야 알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 처음에 켤 때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M1 맥북이 인텔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로제타 2라는 일종의 컴파일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느리다고 하는데 뭐 실행된 이후에는 속도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다 되었고요. 아무거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옹이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을 한번 이렇게 스크러빙도 해볼게요. 잘 되고요. 한번 그럼 바로 로토 브러쉬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토 브러쉬가 뭐냐면은 영상에서 눕기를 따는 거 있죠. 사진 한 장은 그냥 눕기를 쉽게 딸 수 있는데 영상은 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눕기를 따야 합니다. 뭐 눕기 딴다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것만큼 입에 달라붙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쓸게요. 아무튼 한 프레임씩 눕기를 따기 때문에 굉장히 렉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 중간쯤에서 이 로토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옹이가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해주니까 나름 빠른데요? 그리고 재생을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로토 브러쉬가 처리됩니다. 한번 성능을 보기 위해서 재생을 해볼게요. 오! 뭐야?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애프터 이펙트가 꺼졌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토 브러쉬로 다듬은 다음에 엔터! 오! 또 꺼지네?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이 애프터 이펙트 2022 버전에서만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보고서를 전송해야겠다. 이건 이제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애프터 이펙트는 인텔 버전이라서 그런지 최적화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버전 전체에 뭐 맥이든 윈도우든 같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고 뭐 일반적으로 재생하는 건 되는데 아까 그 로토 브러쉬가 좀 이상했네요. 그럼 여기서 일반 마스크는 잘 될까요? 네, 뭐 마스크는 잘 됩니다. 뭐 이런 건 잘 되고 아까처럼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처럼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반에 테스트했을 때는 이걸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꽤 쓸만했는데 이번에는 좀 신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보여줬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M1 맥북을 과연 사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제가 편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성능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맥북 프로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맥북 에어만 있어도 충분히, 물론 램은 좀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이거 지금 8기가짜리인데 램은 그래도 16기가 이상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무튼 가벼운 영상 편집용으로는 굉장히 충분하니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약간의 의견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건 좀 무서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디오 클래스 멤버십 작업 메이트가 돼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작업 메이트 분들을 위한 혜택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